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 충남 공주시 에서 왔고요.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그 사후관리 단계를 4단계로 보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재료에 따라서 어떤 그 사후관리비를 오랫동안 가지고 쓸 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단체가 이런 부분이 관련이 된다면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갖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또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보수비가 이제 큰 단위로 세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미미한 단위를 가지고 어떤 2월 제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하기는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그 몇 년 동안 그 해당 작품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안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현재까지는 총 사업비의 3%를 만 2년간 지자체에 드렸고, 만 2년 동안만 사용하고 돈이 남으면 남은 비용만큼 작품을 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나 그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보존이 잘 되는 작품도 있고, 돈이 1차 년도에 다 소진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보시면 만 2년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작품을 소유를 하고 3년째 되는 때부터는 그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년 차부터는 지자체가 사후 관리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체 지차 중앙에서 내려주는 그 보수 관리비는 없습니다. 3년 차부터는 알아서 확보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두 가지가 좀 달라지는데, 사후관리비가 3%가 좀 적다. 그래서 5%에서 10%까지 확대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좀 달라진 거고, 그리고 만 2년까지만 사용했던 것을 3년, 4년, 5년 남아서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사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당해년도에 지출해서 끝내줘야지 되는데, 정산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2년간 그냥 유지를 하게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우리도 이거 2월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했는데, 지자체에서 그걸 알아서 어렵지만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2년이 아니고 3년, 4년, 5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제도는 좀 문화부하고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산시입니다. 2014년도 그 사업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마을미술권 추진위원회에서 도와준 덕분에 또 안산시도 올해 거리 공과문화대상에서 거리바람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그 방역이 너무 잘 받았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내년도 2014년도 사업 소개 추진 방향은 대충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하고 공모 과정이 있죠. 과정 일정하고 그 예산 규모가 물론 2014년도 예산 분과가 다 예산 세웠죠. 그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 일정하고 예산 규모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국비는 국비인데 그렇게 사용되는 국비가 아니고 토토 적립기금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산 규모가.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이 좀 안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작년과 좀 유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국비가 14억 5천이었었고 14억 5천 중에 사업비로 직접적으로 이게 투입이 됐던 게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매칭을 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계산하면
1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 100% 이상, 어떤 데는 800%를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나중에 보면 거의 40억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산안은 올렸고요. 내년 예산안은 1월에 확정이 되면 아마 2월에 저희가 2014 추진위원회가 재구성이 되고 아마 2월, 빠르면 2월 말 정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3월에 응모작을 받을 계획인데요. 예년하고 조금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자유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사한,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과 유사한 것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고 차별화된 그런 작품을 좀 뽑을 예정이고, 그다음 행복 프로젝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었던 트렌드처럼 여겨왔었던 각 지역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나눠줬던 게 규모가 약간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제한 쪽으로 좀 약간 예산을 몰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큰 작품이, 큰 규모의 작품이 한 점이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금 그 임팩트가 있고 작품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문화부나 저희 추진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뼈대는 그대로 지키되 적게 나눠졌던 것들, 그러니까 소액 각권을 좀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그러면은 컨소시엄이나 협의체 위주로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 위주로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결정 안 하겠습니다만 자유제한의 그 협의체나 단체 위주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그 방향만 좀 궁금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하고 지자체가 한 팀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작가의 단체가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냥 5인 구성 체제 중에 4인이 작가고 1명이 행정이 돼서 5인만 구성이 되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작가 팀과 지자체가 반드시 한 팀이 돼서 응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세기는 세계 시대이고 공공미술 아카데미 이런 프로젝트도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좀 더 인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라고 제가 실은 전 공무는 아닌데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이게 시각적으로 색채가 80% 이상 좌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레드가 공산당, 공산당,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뜻으로 이해되지만, 그 월드컵 이후로는 붉은 악마, 긍정적인 이미지로 문화적으로 인식이 바뀌듯이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아카데미 아까 한 걸 제가 쭉 봤는데요. 저는 선생님들처럼 전문가가 아니라서 색채 위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마다 각각의 아이덴티티와 스토리텔링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 컬러리스트들이 참여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작가들이 색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환경 색채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되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원 해수 시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낡은 지역 위주로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형용사 이미지가 내추럴하다든지 은은하다든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는 컬러를 적용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히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 작가들에 대한 어떤 색채 인식에 대한 반응도 궁금하고요. 재료랑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두고두고 보았을 때 우리가 각 마을마다 이렇게 어떤 컬러 컨셉이 있어서 아까 그 부산 감천동 문화마을에는 어떤 컬러 컨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어떤 컨셉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 더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삼성이 부르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작은 소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두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첫째는 저희들이 늘 응모를 할 때 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협업이라는 게 작가가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미술을 다 전공한, 특히 뭐 회화냐 조각이냐 이 전공자의 협업 개념보다는 인문학자, 향토사학자, 또 경우에 따라서 건축, 조경, 디자인, 사실은 이분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대한 다른 이론들을 정립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바탕 위에 예술가들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색채부터 또는 그 정말로 스토리텔링부터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게 미래적 자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지역마다 자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런 청사진이 없어요. 마을에 대한 청사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해라.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우리 지역이 추구하는 컬러는 무엇이고 컬러에 대한 철학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정하라고 저는 드리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맞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역이 디자인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작가들을 여기 참여하는 작가들은 왜냐면 회화를 전공하거나 조각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항상 뇌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색채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좀 재밌게 표현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그 아티스트들을 사회에 많이 끌어내야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왜냐면 현재 사실 과거에 새마을 운동이었고 요즘에도 무슨 갑자기 새마을 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안 맞는다 생각하고 이제는 21세기 문화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역마다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을 때 이제는 문화기획자들이 그 마을마다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실제로 문화예술과가 됐든 도시 디자인이 됐든 디자인과가 됐든 아니면은 그 도시과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곳마다 부서도 다른데 공통적인 관심이 지역을 어떻게 재생할 것이고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 하나도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제시해 주지도 못하고 있고 또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 아티스트들이 자꾸 만나서 지금과 같은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같이 날개가 서울이나 김포나 부산이나 똑같은 날개가 나오지 않는 거죠. 사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 네. 예, 안덕시 김성중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 2012년도에 한번 사업을 했는데 저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이제 지자체 내용이 빠져 있고 그래서 정확히 사후 관리 책임이 모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사후 보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나온 질문이랑 연결되는데 혹시 내년도에 어떤 사후 관리에 대한 그쪽 예산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랑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거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건의사항인데 사실은 봉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이제 공무원들도 봉사 감독 이런 게 있는데 벽화 사업 같은 거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저희 지역도 좀 벽화가 난립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한쪽에서는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게 벽화 사업이 예산이 적게 들면서 좀 시각적인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벽화를 해달라는 수요가. 그래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 측에서 이제 단연간 사업을 하시면서 노하우 같은 게 많다고 하셨고 또 아까도 벽화를 제대로 하면 10년, 15년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노하우를 좀 공유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지자체에 좀 배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가시게 되면 오늘 책을 한 권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저희 지역을 다니면서 사후 관리 실태를 했고 또 그것을 잘 유지 관리 보수를 하기 위한 매뉴얼도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이것을 그러니까 재료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도 매뉴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저희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하나 제가 거꾸로 건의를 하게 되면요. 내 첫 번째부터 질문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할게요. 2009년도에 지금 동부초등학교 쪽에 그죠? 거기에 그 사후관리의 주체가 안동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안동시가 아니에요? 동사무소. 그럼 동사무소면 지자체인데 거기서 예산 확보가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통장님 뭐 이런 명의로 되어 있고 지자체에 그거는 빠져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여기서 해야 될 말씀은 좀 아닌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하나 그 제안을 한다는 게요. 여기서 이제 울산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저희가 울산에 고래마을이라는 데다가 그 2010년에 작업을 해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한테 응모를 했다 떨어졌던 작가들이 있어요. 지역 작가들이. 이 작가들이 울산시에 가서 자기네들이 작업을 하겠다 해서 조그마한 그 골목 중에 이제 직선 거리를 우리 마을 미술이 했고 좌우측 골목이랑 골목은 전부 다 거기서 한 거예요. 지역 작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작품의 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희 거 말고 먼저 했던 지역 작가들 거 다 지우고 다시 하려는 거예요. 우리 것처럼. 그러면서 홍보를 하는데 이름은 우리 마을 미술을 쓰고 그림은 자기네들 그림을 쓰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언론에 우리가 몇 번을 해서 내려라 이거 마을 미술 이름 바꿔라 뭐 이러는데 진짜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게 그 지역 작가가 자기가 마을 미술 당선 작가라고까지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 그것까지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작품의 질이 안 되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 그쪽 오프닝 할 때 저희 작품 비닐로 다 막았어요. 우리 작품을 비닐로 막아놨다니까요. 당신들 먼저 오픈해라.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지원 못한다라고 잘랐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작품이 5년, 10년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중요한데 작품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이 가끔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데 뭐 광고 포스터로도 사용이 되고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안동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마을미술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림들이 있고 그러지 않는 그림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워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하고 싶으시면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하고 싶으시면 저희들한테 안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자문을 해드릴게요. 작품의 내용이 좀 그렇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랄지 그렇게 하면 그나마 유지가 되고 보수도 좀 관리가 될 수도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써서 밑에 뭐 하도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라인더로 예를 들어 벽면을 다 깎아내고 그 다음에 고압 세척을 하고
바이인더 2번 바르고 다시 제수 2번을 바르면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가들이 쓰는 캔버스가 됩니다. 진짜 딱 그 캔버스. 거기다가 전문가용 아크릴감 그리고 그 다음에 코팅, 자외선 코팅까지 3번 하고, 그러면 이게 10년, 15년 당연히 가죠. 벽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나 대부분들이 어떻게들 작업하냐면 저비용으로 고효율 창출, 이게 아주 나쁜 슬로건이잖아요. 조금 들여서 효과는 좋게. 그래서 전에는 대학생들을 쓰다가 요즘에는 공공블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한 사람이 스케치 해주고 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다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도 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해서 못하겠어요. 이것은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라. 어떤 데는 가짜 돌멩이 붙여놓고 다 떼어라 이거. 다 떼어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설득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지금 울산은 지금 저희 것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 걸 뺏겼어요. 아주. 그쪽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언론에 아주 많이 홍보도 되고 그래서 많이들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품의 퀄리티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안동도 만만치는 않은데 컨트롤할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수명,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교체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그린 장미꽃이라 할지라도 5년, 3년 계속 보면 지루하잖아요. 교체해서 마을의 변화 주고 또 그래야지 작가들 또 생활도 되고, 이게 문화복지, 문화행정이거든 사실은. 한 번 꽂으면 죽을 때까지 자연훼손, 그러니까 천둥 번개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는 아예 항상 고정이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문을 저희가 해드리겠고 매뉴얼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러나 좀 일몰제 표기 하셔가지고 좀 상황 봐서 한 5년 주기로 효과를 좀 교체를 한다랄지, 조형물은 또 그때 봐서 좀 교체를 한다랄지, 그렇게 하면서 좀 순환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남양주의 이경아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이제 협약서 뒷장에 보면 예산서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인건비나 이제 사업 추진비라는 중부금 나갈 때 그런 부분에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저희도 이제 지역 작가분들을 더 많이 들이면 좋지만 한정된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가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협약 이래는 저희 지자체들이 참석을 안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00% 중에 45%가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 순수하게 작가의 영수증 없는 지적 재산비, 아티스트비 30%고요. 그건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는 작가가 직접 노동을 썼을 때, 또는 작가 외에 다른 인력을 영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작품 제작비 외에 노동비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디 기준에서 산정하거나 산출해서 어떻게 쓰세요라고 명시한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써주셔야 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은 작가의 인건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예술경영지원센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준표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또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조금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아까 안동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러면은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김춘옥 위원장님의
회사를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을 미술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셨어요? 네. 예.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우리 또 이제 그 지단 5년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또 먼 길 가셔야 되는데 가는 길 조심하시고요. 그 내년에 또 저희들 2014년도 마을미술 그 프로젝트에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